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 계면에 대해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양극 활물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된다면 현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어떻게 소재를 개발해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논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 논문은 2020년 잉쉘리먼 그룹에서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 계면 리뷰 논문입니다. 참고 논문만 341개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정성이 가득한 리뷰 논문입니다. 잉쉘리먼 교수는 제가 퀀텀스케이프 기술 리뷰 영상에서 간략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의 나노 엔지니어링과의 교수입니다. 배터리를 연구하는 분이고 최근 전고체 전지 쪽으로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은 저번 퀀텀스케이프 영상에서 40명 이상으로 중소기업급 연구진 규모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들어가 보니 50명이 넘더라고요. Undergraduate Student까지 합하면 60명 중후반대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잘 나가는 그룹이라 규모도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 리뷰 논문은 Inorganic Solid Electrolyte에 대한 전고체 전지 계면 리뷰입니다. 산화물계,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스키매틱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이 양극이고 가운데는 고체 전해질 부분이고 아래쪽이 음극입니다. 양극 부분은 양극 활물질, 고체 전해질, 도전제가 믹싱된 형태의 양극 복합체입니다. 우선 모든 고체 파티클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7번, 8번, 9번, 10번 그림을 보시면 컨택도 안되고 빈 공간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 일부만 접촉이 되어 컨택 문제가 있고 접촉된 계면에서 화학적, 전기화학적으로 부반응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계면 문제 중에서 양극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의 계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극부 계면 연구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테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1번, 2번 그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파란색이 양극 활물질, 노란색이 고체 전해질입니다. 사실 그림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극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고체 전해질이 양극 활물질보다 조금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전고체 전지에서는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체 전해질이 이 그림과 같이 활물질보다 크다면 원활한 셀 구동이 어렵습니다. 보통 고체 전해질의 입자 사이즈는 적어도 활물질과 비슷한 사이즈이거나 그 언더로 합성합니다. 예를 들어 양극 활물질의 사이즈가 4 마이크로미터이면 고체 전해질의 사이즈는 1에서 4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합성한다는 것입니다. 고체 전해질의 입자 크기가 양극 활물질보다 더 클 경우 셀 퍼포먼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 리뷰 논문은 양극 활물질 입자 사이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자 사이즈에 대한 용량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Liquid Electrolyte이고 오른쪽이 Solid Electrolyte입니다. NCM 사이즈는 LMS로 구분하였고 위쪽 SEM 이미지를 보시면은 가장 큰 사이즈가 L, 중간이 M, 오른쪽이 가장 작은 사이즈인 S라 보시면 됩니다. 입자 사이즈의 차이가 나더라도 액체 전해질에서는 용량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전지에서는 용량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을수록 용량이 높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양극 활물질 사이즈는 어느 정도 작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고체도 셀을 최적화해서 잘 만들면 왼쪽의 액체 셀만큼의 용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극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 입자 크기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시더 그룹에서 발표한 입자 크기 최적화에 대한 계산 논문입니다. 시더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배터리 교수입니다. MIT에 쭉 있다가 최근 5년 전쯤에 버클리로 갔는데요. MIT 시절에 시더 교수를 거쳐간 가장 유명한 제자가 앞서 소개해드린 UCSD 잉쉘리먼 교수입니다. 이 논문은 전고체 전지의 고체 파티클 사이즈의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체 전해질 입자 사이즈가 양극 활물질보다 크면 전지 구동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극 복합체 내에 활물질과 고체 전해질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20년에 나온 논문이고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잉쉘리먼의 리뷰 논문으로 넘어와서 양극 활물질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계면입니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컨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프레싱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강하게 압착을 해도 어느 정도 컨택 문제는 미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방전을 거듭하면서 활물질의 볼륨 체인지로 인해 컨택 문제가 다시 발생하죠. 전고체 전지 압력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물리적인 컨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계면에서 화학적, 전기화학적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황화물계 전해질에서 양극 활물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접촉된 상태에 있어도 spontaneous chemical reaction, 화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반응에 의해 계면의 얇은 SEI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레이어가 전지 열화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리고 충전 과정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부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화학적, 전기화학적으로 부반응이 상당합니다. 계면의 절연층이 더욱 두꺼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층을 CEI, Cathode Electrolyte Interface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 레이어가 전지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치 않는 부반응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극 활물질 표면을 코팅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LNO, LTO, AGO 등을 코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무엇이 가장 좋은지 확답할 수 없는 상태라 생각합니다. 양극 표면을 코팅하게 되면 충전하기 전에 화학적인 안정성이 향상되고 충전 중에도 이러한 부반응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산화물계 전해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LAGO라는 가넷 타입의 전해질은 NCM, LCO 등의 양극 활물질과 조금 더 적합성이 좋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보다 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착을 한다 해도 물리적인 컨택이 더 어렵습니다. 이러한 컨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온 공정을 진행하는데요. 이러한 고온 공정을 하게 되면 계면에서 부반응이 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산화물계 전해질에서도 LNO, MBO, AA2O3 등을 코팅해주는 이유입니다. 작년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한 삼성의 전고체 전지 내용인데요. 삼성은 LPSCL이라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썼고 양극 활물질은 NCM을 썼습니다. 그리고 양극 활물질의 경우 표면이 AGO 5나노미터 두께로 코팅된 것을 사용했습니다. 삼성은 AGO를 몇 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시더그룹에서 보고한 논문에 NCM에서 AGO보다 MBO가 더 좋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도 굉장히 흥미롭게 여러 번 읽었는데요. 기회가 되면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아직 양극 코팅 레이어의 베스트가 무엇인지 확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팅 레이어의 공정 방법 또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공정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레이어를 코팅하면 양극 활물질의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물질 선택과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코팅 레이어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양극 복합재의 믹싱 공정, 전고체 셀 제작 과정 시의 프레싱 공정, 셀의 충방전 진행 시 양극 활물질의 부피 변화 등으로 인해 코팅 레이어가 보존되지 못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믹싱 공정, 압착 공정, 충방전 과정에서도 코팅층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의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국가에서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터리 소재 기업에서도 황화물계 전고체 전지에 맞는 소재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굵직한 기업들에서 말하는 전고체 전지 상용화 시점은 2020년대 중후반입니다. 이러한 상용화 시점에 맞추어 크고 작은 배터리 소재 기업에서도 전고체 전지에 맞는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국내의 양극 활물질 개발 업체로는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등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미래 전고체 시장에서도 양극 시장의 파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고체 전지에 꼭 필요한 압력과 전극의 부피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